자, 여러분들은 생거 시퀀싱을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공부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생거 시퀀싱 원리를 잘 이해해야지 또 그 다음에 넥스트 제너레이션 시퀀싱에 대한 원리를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이라도 생거 시퀀싱을 잘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여기서 잠시 비디오를 멈추고 요 위에 있는 생거 시퀀싱을 다시 먼저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생거 시퀀싱 기술에 비해서 넥스트 제너레이션 시퀀싱 차세대 염기 서열 분석 방법이 나왔는데 그 중에 여러 가지 기술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를 지금 소개해 드릴 것입니다. 이 동영상은 여기 있는 그 URL에 있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을 직접 찾고자 한다면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동영상으로 가고, 그 다음에 GS FLX 454 이렇게 검색을 하면 여기 나와 있네요. 이 동영상입니다. 이 동영상을 여러분들이 직접 봐도 되겠습니다. 자, 이 로쉬에서 나온 이 넥스트 제너레이션 시퀀싱 기기는 뭐 애니멀, 바이러스, 플랜트, 박테리아 여러 가지 DNA 샘플에 다 적용이 가능한 그런 기술이라는 뜻이고요. 자, 지노믹 샘플, cDNA 샘플, 뭐 스몰 smRNA, PCR 다 쓸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자, 지금 보고 있는 것은 DNA 더블 헬릭스죠. DNA 더블 헬릭스를 이제 마구 쪼갭니다. 랜덤하게 쪼개서 작은 피스로 랜덤하게 피지컬하게 미케니컬하게 쪼갭니다. 작은 단위로 쪼갠 다음에 너무 길기 때문에 작은 단위로 쪼개는 거죠. 그 지노믹 샘플을 이제 시퀀싱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 자체를 직접 PCR 하진 않고 여기 보는 것처럼 그 DNA 양 말단에 어댑터를 내가 이미 시퀀스를 알고 있는 어댑터를 붙입니다. A라는 어댑터와 B라는 두 가지 어댑터를 붙여요. 지금 보면 더블 헬릭스 어댑터를 붙인 거예요. 지금 파란색이 내가 시퀀싱 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 앞에 이제 이 A, 또 이 반대편에 B라는 어댑터를 갖다가 붙인 거예요. B하고 A는 모든 DNA 프래그먼트에 공통으로 붙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그 어댑터, A 어댑터를 이용해서 이런 이제 공 같은 비드에 하나의 이 프래그먼트를 갖다가 이제 붙이게 됩니다. 농도를 잘 조절해가지고 한 비드에 하나의 DNA 조각만 이렇게 붙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때 중요한 것은 비드에는 A 어댑터 시퀀스는 A 어댑터는 내가 시퀀스를 아는 거니까 A 어댑터와 상보적인 시퀀스가 이미 비드에는 모든 비드는 똑같은 비드죠. 이 비드에 A하고 상보적인 그런 DNA가 이미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DNA 프래그먼트는 이제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DNA 프래그먼트가 생겼지만 그 모든 프래그먼트들은 그 DNA 조각들은 공통점이 앞에는 A, 뒤에는 B가 달라붙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A를 이용해서 이제 이 다양한 DNA 조각들을 비드에다가 달라붙일 수가 있는데, 각 비드에는 하나의 조각만 붙을 수 있도록 농도를 조절하는 거예요. 지금 봤다시피 하나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 비드들을 전부 모아요. 자, 모아서 이제 이 튜브에다가 그 비드를 모아놓고 시퀀싱을 하기 위한 이제 준비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일종의 오일 같은 거를 이제 이렇게 거기다 부어요. 그래서 이제 이 비드들이 이제 떠다니죠. 떠다니는데 이 비드들이 이렇게 이 기름방울 안에 하나의
비드가 기름방울 하나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또 이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상태에서 그 기름방울이 이제 에멀전을 형성하는 건데 그 안에서 PCR을 일으키면은 지금 이 하나의 기름방울 안에 하나의 비드가 있고 거기에 하나의 DNA 조각이 붙어 있었는데 그 DNA 조각이 이제 PCR 리액션에 의해서 떨어져 나와서 그가 바로 그 같은 비드에 다른 부위가 달라붙고 그것이 또 복제가 돼서 떨어져 나와서 또 다른 부위에 붙고 그러므로 해서 그 비드 전체에 이제 모든 부위에 전부 그 똑같은 DNA가 이제 아주 코팅이 돼서 둘러싸게 되겠죠. 이렇게 많이 모은 다음에 그렇게 된 그 비드들을 전부 모아서 이 위에다가 이제 플레이트 위에다가 뿌려요. 근데 이 플레이트는 이렇게 웰이 구멍이 파져 있어서 그 각 구멍에 비드가 하나씩 또 들어가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는 이제 콩같이 생긴 것들은 이제 패킹 비드예요. 그건 별로 의미가 없는 거고 그렇게 해서 한 웰에 하나의 비드가 들어가고 그 비드에는 똑같은 DNA들이 복제가 되어 있는 거죠. 그 상태에서 이제 이번에는 시퀀싱을 이제 실제로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사용하는 것이 아까 A라는 어댑터를 이용해서 비드에 붙였기 때문에 끝에는 이제 B라는 어댑터,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B라는 어댑터 부분이 이제 있겠죠. 그 B라는 어댑터 부분을 이제 프라이머로 센 거 시퀀싱에서 여러분이 배웠을 텐데 그 부분이 이제 바로 프라이머가 돼가지고 그거는 이제 지금 센 거 시퀀싱하고 비슷한 원리로 그 프라이머가 되고 그 프라이머를 이용해서 그 다음에 있는 이 부분들의 시퀀스 이것이 이제 내가 원래 읽고자 하는 DNA니까 이쪽 부분의 시퀀스를 한 베이스 페어씩 읽게 됩니다. 그때마다 하나하나 읽게 될 때마다 이제 그 각 웰에서 어떤 베이스 페어가 들어갔는지가 이제 그 인코퍼레이션이 됐는지 그것이 색깔로 나온다든지 뭐 어떤 정기적인 신호로 나온다든지 그러겠죠. 자, 그럴 때 이제 그 한 웰에서는 하나의 비드가 있었고 그 비드에서는 똑같은 DNA 몰레큘들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베이스 페어가 이제 한 베이스 페어씩 들어가는 거죠. 그 각 웰마다 서로 다른 DNA 조각들이 결국 이제 시퀀싱이 되는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그 DNA 프래그먼트를 쫓아가면서 시퀀싱이 되죠.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잠깐 그 눈여겨 봤을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상보적인 시퀀스들이 가는데 요 시퀀스의 이제 특징이 뭐냐면 요 로시의 기법의 특징은 이제 똑같은 A가 중복계 나오면은 이것이 한 번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한 사이클씩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조금 차이 나는 거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한 베이스 페어씩 이렇게 쫓아가면서 시퀀싱이 가능하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 웰에서 한 비드 거기서 하나의 DNA 프래그먼트가 시퀀싱이 되는데 그 지금 웰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이 DNA 프래그먼트가 동시에 시퀀싱이 되죠. 그래서 이 울트라 하이 스루풋이다 이거죠. 스루풋이 그 생산되는 양이 엄청나게 많은 거죠. 동시에 이 많은 DNA 프래그먼트들이 여기 하나하나에 서로 다른 DNA 프래그먼트들이 숨어 있고 그 프래그먼트들이 패러럴하게 시퀀싱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센거 시퀀싱 생각해보면 센거 시퀀싱은 이렇게 이런 웰이 플레이트 형태로 되어 있어가지고 96L 플레이트 형태로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센거 시퀀싱에서는 한 번에 96 또는 이제 많아봐야 384 샘플씩 처리가 돼요. 근데 이거는 훨씬 더 많은 양의 많은 그 가지수의 DNA를 동시에 시퀀싱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본 게 로시에서 만든 454GS-FLX라는 시퀀싱 그 기계에서 일어나는 이제 그 실험 기법을 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얻어진 그 시퀀스 이렇게 시퀀스 정보, 시퀀스 리드 그 읽었다고 그래서 이제 시퀀스 리드라고 그러는데 어떤 DNA 프래그먼트를 시퀀스 기계를 이용해서 한 번씩 이렇게 쭉 읽어간 ATGC 이렇게 나오는 그 시퀀스 자체죠. 그 리드를 이제 그 휴먼 지놈에다가 매핑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공통으로 갖고 있는 참조 시퀀스, 지놈의 참조 시퀀스에다가 매핑을 해서 그 차이가 나는 거, 그 부분을 이제 베리언트라고 부르는데 그 베리언트를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 베리언트를 찾는 거에 대한 또 애니메이션을 제가 구글에서 유튜브에서 찾았는데 같이 보겠습니다. I'm going to teach you about next generation sequencing alignment. Normally, nucleotides are called A, T, G, and C, but that's boring, so instead we're going to use Angelina Jolie, Brad Pitt, Snoop Dogg, and Cash. Let's enter the matrix. We have the reference sequence on bottom, the patient sequence on top. The matrix finds the best match and aligns the sequence there. But there are thousands, no millions of patient sequences, so many are going to align to the same spot. And that's called. 자, 이 바닥에 있는 시퀀스가 이게 레퍼런스 시퀀스예요. 우리 인간의 표준 게놈 서열입니다. 이 참조서 시퀀스가 되는 것이고, 이 레퍼런스 시퀀스에 대해서 지금 여기 리드가 하나, 둘, 세 개의 리드가 있는데 그 리드마다 이제 이 원래 우리 갖고 있던 휴먼 지놈을 쪼개서 시퀀싱 한 거기 때문에 그 조각이 지금 어느 부위에서 온 거냐를 갖다가 이제 추적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의 베이스 페어로 이루어져 있는 요 리드는 쭉 조사해 보니까 바로 요 자리에서 왔더라는 거죠. 또 요 위에 그 일곱 개짜리는 이제 약간 옆으로 치우쳐져 있는 것이고, 자, 이것은 어디겠어요? 신입닭이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야겠죠. 이쪽 뒤로. Depth of coverage. 자, 요것을 그래서 세 개가 요 자리에 세 개가 붙어 있잖아요. 두 개죠. 요 두 개의 리드가 붙어 있기 때문에 그 뎁스가 이제 2가 되는 거죠. 여기도 2고, 여기는 요 베이스 편은 요 하나밖에 리드가 안 붙어 있으니까 뎁스가 1이고. This Snoop Dogg allele, for instance, has a coverage of 3 times, but really it would be more like 50 or maybe. 자, 요 자리는 지금 뎁스가 3이라는 거죠. 1, 2, 3. 세 개의 리드가 붙어 있기 때문에 뎁스가 3인데 실제 실험에서는 이제 저 뎁스는 뭐 수십이라는 거죠. 뭐 20, 30, 뭐 50, 뭐 이렇게 심지어는 100이 넘을 수도 있고요. Thousands. 1000이 넘을 수도 있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Now we have a polymorphism of Cash to Brad Pitt. 자, 지금 보면은 원래 브래드 피트가 요 자리가 캐시가 있었던 자리에 이제 브래드 피트가 들어왔죠. 요것이 이제 변인 거예요, 변이. 원래 다른 사람들은 아니면 레퍼런스에는 거기 캐시가 있었는데 어떤 한 사람한테서 지금 이 DNA 샘플은 이 레퍼런스하고는 서로 다른 샘플이겠죠. 레퍼런스는 2003년도에 얻어진 레퍼런스, 그 시퀀싱의 그 휴먼 지놈 프랙티스에서 나온 그 레퍼런스 샘플이고, 지금 이거는 어떤 최근에 어떤 한 사람 샘플을 이제 시퀀싱 한 거기 때문에 서로 차이가 있을 수가 있죠. 그 차이가 바로 요 자리였다는 거예요. 캐시가 브래드 피트로 바뀌어 있는 그런 경우. 그럼 어떻게 되냐? The matrix should still be able to align it, though we'll realize a base is wrong, so it's important that it isn't looking for a perfect match. 그래서 그래도 이제 이 프로그램 자체가 이렇게 하나 정도가 여긴 틀리잖아요, 그죠? 다른 데 다 맞지만 하나 틀리는 거 정도는 그 감수하고 그거를 허용하는 상태에서 매핑을 해가지고 이 부분은 틀릴 수도 있다. 이제 너무 많이 틀리면 당연히 이제 못 찾겠지만 그걸 얼마까지 허용할 거냐 틀리는 거를 그런 것을 이제 프로그램마다 변수로 지정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폴리모픽하다는 걸 알아주시면. This time we have a Cash Angelina deletion. 근데 이번에는 이제 딜리션이 있어가지고 가운데 두 베이스 페어가 떨어져 나갔어요. 인서션 딜리션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레퍼런스에 비해서 두 개가 떨어져 나가는 그런 경우에는 This isn't
going to align at all. But in split read alignment, alignment isn't done all at once. It's done in pieces.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냥은 안 되니까 스플릿 얼라이먼트라고 해서 리드 자체가 그냥은 안 되니까 너무 많이 틀리니까 그러니까 이걸 쪼개서 따로따로 두 조각을 내가지고 따로따로 얼라이먼트를 하면은 얼라인이 된다니까요. So as long as enough pieces match and the matrix is smart, you can find the deletion. 그러고선 이 부분에 지금 이 부분에 이 샘플의 경우는 요 자리에 딜리션이 있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 반대 인서션도 Now, 가능했죠. say we have an insertion of two Angelinas. 인서션이에요, 이거는. Again, since the alignment is done in pieces, the matrix can align the ends and still realize there's an insertion. And then enslave humanity, probably. 그래서 두 베이스 페어가 안젤리나 두 개가 인서션이 됐다. 이걸 알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인서션과 딜리션, 그 다음에 substitution, 인서션, 딜리션, substitution 이 세 가지 경우를 이제 우리가 얻은 리드들을 시퀀스 리드를 지놈에다가 레퍼런스에다가 매핑을 하면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리드들을 레퍼런스에다 매핑해서 밸런트 되는 것을 알아낼 수 있다. 자, 그러면 자,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은 여기 이 경우에는 지금 레퍼런스 시퀀스가 이제 크로모돔 1 해가지고 위에 있어요. 이쪽은 잠시 무시하시고 크로모돔 1번의 레퍼런스 시퀀스예요. 이게 거기에 이제 여기 요 작은 것들이 지금 이제 시퀀스 리드들입니다. 사실은 요거 하나하나가 이제 DNA 프래그먼트고 DNA 프래그먼트의 이 노란 부분은 시퀀싱이 된 거예요. 앞하고 뒤는 시퀀싱이 됐고 가운데는 시퀀싱이 안 되는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DNA 프래그먼트가 하나 있을 때 한 프래그먼트를 앞에서도 읽고 뒤에서도 읽고 이렇게 두 페어로 읽어요. 쌍으로. 근데 이제 보통 100베이스 페어씩 앞뒤로 100베이스 페어씩 읽는데 만약에 DNA 프래그먼트 사이즈가 200이 넘으면 가운데 못 읽은 부분이 생기겠죠. 이게 200이 안 되면 이제 가운데 빈 부분이 안 생기고 다 오버랩이 될 텐데, 그러니까 하나의 DNA 프래그먼트를 가지고 앞뒤로 두 번 읽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어쨌든 이런 이 부분을 각각 이제 이 부분은 지금 이 자리에 매핑했다는 거죠. 매핑을 또 해놓고 보니까 요 모든 부위에 지금 우리가 시퀀싱 한 리드들은 다 C를 갖고 있네요. 그죠? C. 근데 레퍼런스는 A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포인트 뮤테이션 또는 베리에이션이 있는 건데 substitution이 된 거죠. A to C substitution이 된 거죠. C라고 표시 안 된 나머지 부분은 레퍼런스랑 지금 똑같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리고 이 부분은 보니까 레퍼런스에 있는데 지금 대부분의 리드, 한 리드 빼놓고는 대부분의 리드들은 지금 그 부분이 비어 있다는 거예요. 그죠? 비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요거는 이제 뭔가 잘못된 리드나 아니면 뭐 지금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 의미가 없는 시퀀싱 에러일 가능성이 높고 나머지들이 다 지금 동일하게 지금 미스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다 이것은 이제 딜리션이 있는 것이 되겠죠. 딜리션.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 부분은 이제 조금 더 복잡한 케이스인데, 보니까 이 지놈의 이 부분은 전혀 매핑이 안 돼요. 그죠? 리드가. 따라서, 이 레퍼런스랑 비교해서 우리가 시퀀싱한 샘플에는 이 부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아마 딜리션이 일어났을 것이다. 딜리션. 딜리션인데 이제 우리, 사람한테는 이 크로모솜 1번이 한 쌍이 있죠.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엄마한테서 온 거, 아버지한테서 온 거. 근데 지금 이렇게 하나도 안 나타났다는 얘기는 엄마도 아버지도 다 이 부분을 안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호모자이거스 딜리션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샘플의 경우에는 한 쌍에 크로모솜 1번, 크로모솜 2번 다 한 쌍씩 있죠.
상용 엄색체들은. 자, 근데 이것들 경우에 이 부분이 지금 한 쌍의 그 염색체에 다 없는 거예요. 이 부분은 보니까 매핑이 돼요. 매핑이 되고 시퀀스도 똑같이 잘 매핑이 되는데 이 뎁스가 이게 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의 리드가 매핑됐잖아요. 뎁스가 10이죠. 이런 부분은 뎁스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한 18 정도, 18에서 20 사이 정도 될 것 같은데, 반면에 여기는 이제 이 부분은, 여기서부터 이 부분은 다른 부위에 비해서 뎁스가 낮죠. 반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은 아마도 한 쌍의 염색체 중에서 크로모솜 1번이 한 쌍이 있는데 그 중에 한쪽에는 딜리션이 일어나 있고 한쪽은 정상이고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쪽에 딜리션이 일어났으면은 그건 이제 헤미 자이거스 딜리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두 개가 다 딜리션이 나면 호모자이거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 부분은 또 특이하게 또 다른 데보다 뎁스가 높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도 개인이 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엑스트라 카피가 더 있다는 거죠. 이 사람한테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개인이라고. 이런 것들을 이제 총칭해서 카피 넘버가 서로 다르다 이거죠. 카피가 두 카피가 있어야 되는데 두 카피가 아니고 제로나 1이나 아니면 더 많은. 그래서 조금 이거는 카피 넘버 베리에이션이라고 이렇게 이제 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그 옆에 그 파란 이건 뭐냐? 자, 이건 이제 지금 이거는 이제 캔서 같은 경우에 특히 많이 일어나는 현상인데, 어떤 리드는 온라인을 해보니까 앞부분은 크로모솜 1번에 어떤 DNA가 앞부분은 크로모솜 1번에 또 다른 부분은 크로모솜 5번에 이제 매핑이 되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떤 현상이냐? 우리가 이런 DNA 조각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DNA 조각들이 있는데, 이런 DNA 조각들이 한쪽은 앞부분은 크로모솜 1번, 뒷부분은 그럼 5번에 그렇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경우에는 1번 염색체와 5번 염색체 사이에 접합이 퓨전이라고 그러는데 퓨전이 일어난 그런 상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1번과 5번이 붙어 있는 그런 현상인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 이게 아마 질병일 수도 있을 텐데. 그래서 이제 두 개가 붙어 있는 퓨전되어 있는 그 정션을 그걸 이제 브레이크 포인트라고 그러는데, 트랜스로케이션 브레이크 포인트. 그 포인트를 거기에 걸치는 이런 DNA들이 시퀀싱이 된 거죠. 이런 현상은 특히 암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암의 경우에는 이제 서로 이렇게 1번 염색체와 5번 염색체가 원래 따로따로 떨어져 있어야 되는 건데, 이렇게 서로 분리되어야 되는 DNA가 접합이 일어나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특이한 세포가 막 분열되고 하는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는, 캔서에서 많이 발견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는 굉장히 이제 질병 연구하는 데 중요한 것이 되겠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패소젠 시퀀스 같은 거는 난 휴먼이 아닌 곳에 매핑이 될 수도 있겠죠. 어떤 DNA 시퀀스가 이제 시퀀싱 했는데 휴먼 지놈에는 전혀 매핑이 안 돼. 그래갖고 뭐 박테리아나 바이러스에다가 이제 매핑을 해보니까 매핑이 되더라. 그러면은 이제 패소젠이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펙션이 돼 있을 때 이런 일이 나오겠죠.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는 사람 시퀀스를 하다 보면 이제 이렇게 바이러스 시퀀스, 휴먼에는 안 되고 바이러스에만 매핑되거나 박테리아에 감염된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자, 이렇게 이제 시퀀스 리드를 해서 이런 정보를 알을 수가 있다. 매핑을 통해서. 자, 그렇게 이제 이 매핑을 이제 레퍼런스 시퀀스에다가 리드들을 매핑하는 이제 소프트웨어들이 있어요. 로시에서 454에서 얻어진 거는 이제 GS 매퍼라는 이런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그거를 이제 매핑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소프트웨어를 이제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실제로 이제 시퀀스가 써 있잖아요, 그죠?
여기 맨 위에 CHR3라고 써 있는 게 이제 3번 염색체라는 뜻이고요. 3번 염색체 시퀀스가 써 있는 거고, 거기에 이제 밑에 나머지들은 이제 여기 맨 그 두 번째 줄은 빼고 세 번째 줄부터는 시퀀스 리드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리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시퀀스, 어떤 건 이렇게 쫙 리드들이 시퀀스가 조금씩 밀려가죠, 그죠? 자, 그리고 그 두 번째 줄에 있는 거는 아마 이 모든 것들의 어떤 평균치라고 그럴까? 컨센서스 그런 건 것 같아요. 정확히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자, 아무튼 비교를 해보면 이제 이렇게 좀 특정 한 리드에서만 차이가 나고 나머지들은 다 그렇지 않은 이런 거 있죠. 여기 보면 요 리드만 이제 A가 있고 나머지들은 다 그렇지 않아요. 요거는 아마도 시퀀스 NR일 가능성이 높죠. 이런 것도 그렇고 이런 것도. 근데 반면에 이제 여기 보면 모든 애들이 다 그 T로 돼 있죠. 레퍼런스에 없는. 그러면 이제 이거는 시퀀싱 에러가 아니라 실제로 여기에 이제 T가 인서션이 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요거는 지금 정확히 글씨가 안 보이는데, 그 옆에 A도, 여기도 A도 거의 대부분의 요 하나 빼고는 대부분이 A를 갖고 있죠. 그래서 이제 아마 레퍼런스에 없는 A인 것 같다. 이렇게 이제 판정할 수 있고, 이렇게 하나씩 이런 것들은 아마 이제 이런 건 좀 애매하죠. 시퀀스 NR라고 하기에도 좀, 왜냐면 한 번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 둘, 셋, 넷, 5번 나타났으니까. 요거는 시퀀스 NR인지 아니면 실제로 두 가지 샘플이 섞여 있는 건지 정확히 알 수는 없죠. 그러니까 염색체가 두 개가 있으니까 3번 염색체 두 개가 있겠죠. 하나는 G로 돼 있는 거고 하나는 G가 없는, 인서션이 안 된 거고, 뭐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어요. 헤테로자이고트하게. 그거는 지금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보면 이렇게 이제 이렇게 띄엄띄엄 이렇게 있는 것들은 이제 시퀀싱 에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매핑하는 NGS 데이터 매핑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좀 더 자세한 이제 additional information on the sequence capture, the 454 sequencing and analysis methodology is provided in the supplementary methods section, supplemental digital content. 이렇게 돼서 요 URL에 여러분이 클릭해 보면 찾아가서 URL을 보면은 supplementary 원래 논문에 실기에는 너무 양이 많고 그런 것들은 이제 추가적으로 부가 정보로 제공하게 됩니다. 서플리멘터리 머티리얼들이 있어요.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는 이제 여기 제가 그 다음에 써 있는데, 요거는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서 강의를 마치는데 여러분들께서 생거 시퀀싱하고 넥스트 제너레이션 시퀀싱 그 중에서도 이제 로시의 이제 454를 공부했는데, 로시 말고 이제 뭐 일루미나라든지 다른 넥스트 제너레이션 시퀀싱 기술들이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 생거 시퀀싱하고 넥스트 제너레이션 시퀀싱하고는 어떤 기술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나 그런 걸 한번 잘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아니면 뭐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세요. 생거 시퀀싱하고 넥스트 제너레이션 시퀀싱하고는 근본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길래 넥스트 제너레이션 시퀀싱이 하이술풋이고 더 가격도 싸고 그런 이제 장점이 있는지, 원리는 어떻게 보면 비슷한데 결정적인 차이가 뭔지 그걸 한번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기 바랍니다. 자,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